그날의 청첩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당한 한 여인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걸어간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렇게 15년의 세월을 홀로 견뎌온 한 여자. 그녀 앞에 어느 날 한 장의 청첩장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청첩장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복수는 증오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막 축하받지 못한 결혼식. 신문 속의 그 남자. 이른 아침 50대 중반의 혜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습관처럼 경제면을 먼저 넘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결혼기사. 유명 사업가 윤상진 대표. 20대 연하 여성과 재혼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머리에 약간의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것조차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라.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혜정 참 잘도 산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여잔데. 혜정 씨는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빛이 바랜 금반지.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영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온 그녀는 어머니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지영 엄마, 뭐 보세요?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이에요? 혜정 씨가 말없이 신문을 건넸습니다. 지영이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 엄마,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 맞죠? 우리 버리고 다른 여자랑 잘 사네요. 근데 엄마는 왜 아직도 그 반지를 안 빼요? 지영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혜정 씨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정,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내 진심까지 버린 건 아니야. 이건 나의 20대를 증명하는 거야. 내가 한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지.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슬픔이 느껴졌다. 15년 전 그 배신의 날, 혜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40이었고 남편 상진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15년 전 혜정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딸 지영이는 중학생이었고 남편 상진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상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혜정은 남편이 사업 확장에 바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은 남편의 차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긴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진이 귀가했을 때 혜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어요? 상진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혜정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여비서 20대 중반의 소라와 남편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그것도 이미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혜정은 남편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영이 생각해서라도 돌아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하지만 상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이제 사랑이 없어. 소라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혜정은 이혼당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진은 회사 자산을 빼돌린 상태였고 혜정이 받은 것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위자료뿐이었습니다. 이막 불륜의 흔적. 10년 전 그 사무실에서 혜정 씨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기에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 갔는지. 10년 전 상진의 회사 사무실. 아직 회사가 작았을 때 소라는 신입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녀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어느 주말 사무실에 상진과 소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커피를 내리며 상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라 사장님, 저 이번 주말에도 일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상진. 소라는 참 믿음직하다. 아내는 회사 일에 관심도 없는데 넌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소라가 살짝 웃으며 상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성공하시는 게 꿈이에요. 저도 함께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불륜이었습니다. 상진은 점점 소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소라는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중년의 남자에게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라에게도 사실은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녀는 상진과 관계를 시작하기 직전에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우연한 만남. 현재로 돌아와 혜정 씨는 신문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식 날짜, 장소, 그리고 하객 명단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혜정 호텔 신라. 성대하게 하네. 아마 수백 명은 초대했겠지. 혜정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정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혜정 씨 맞으시죠?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혜정 누구시죠? 무슨 일이세요? 박진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상진 씨와 이소라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정 씨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라의 전 남편입니다. 혜정이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혜정. 소라가 결혼했었다고요? 진우. 네. 우리는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윤상진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처음에는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요. 저는 아내를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저녁 도시락을 싸서 갔죠. 진우. 그런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소라는 사장님이랑 외출했대요. 저녁 9시예요. 그게 무슨 외출입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 씨는 그의 고통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진우. 결국 알아냈어요. 그 여자가 윤상진 씨와 불륜 관계라는 걸요. 제가 따졌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혜정. 뭐라고 했나요?
진우, 당신이랑은 사랑이 없어. 상진, 오빠랑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혜정 씨, 우리 둘 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의 공감. 산막 복수의 초대장. 복수 동맹. 혜정 씨와 진우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그 두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혜정,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군요. 같은 피해자니까. 진우, 네.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서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윤상진은 이제 큰 사업가가 됐고 제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혜정 씨와 함께라면. 혜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 그녀도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우 결혼식이요. 그들의 결혼식을 망쳐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 저도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15년 동안요.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증거가 필요해요. 진우, 무슨 증거요? 혜정, 윤상진의 비리 증거요. 제가 이혼할 때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 증거를 찾아야 해요. 계획의 시작. 그날부터 혜정과 진우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소라와 연락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재산 정리 문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우는 소라에게 접근했습니다. 축하한다며 결혼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의외로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탐났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소라의 노트북을 잠깐 빌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사진 좀 보여달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우는 노트북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윤상진의 회사 비자금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상진의 비서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혜정과 진우는 다시 만났습니다. 진우가 USB를 혜정에게 건넸습니다. 진우, 여기 다 있어요. 비자금 계좌, 횡령 증거, 그리고 둘의 불륜 사진들까지. 혜정이 USB를 받아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혜정, 이제 시작이네요. 그들의 결혼식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혜정은 가방에서 한 장의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상진과 소라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혜정에게도 초대장이 날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상진의 실수였거나 아니면 소라의 오만함이었을 것입니다. 혜정, 이걸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진우 씨, 우리 둘 다 손해볼 이유 없죠? 진우, 당연하죠. 저는 혜정 씨가 하시는 일을 돕겠습니다. 뭐든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복수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철저한 준비. 결혼식까지 한 달. 혜정과 진우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USB 속 파일들을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진과 소라의 불륜 증거, 회사 비자금 내역, 횡령 증거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혜정은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며 밤새 작업했습니다. 딸 지영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진우는 결혼식장의 영상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호텔 신라의 예식장 시스템, 어떻게 영상이 재생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영상을 틀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일주일 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막 결혼식장, 폭풍 전야, 화려한 예식장, 결혼식 당일 호텔 신라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통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 하객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들. 상진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결혼식은 사교계의 큰 행사였습니다. 오후 2시, 예식 시작 1시간 전, 혜정 씨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예식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영상 담당자와 이야기 끝났어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혜정이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예식장 앞에서 혜정은 신랑 신부를 보았습니다. 상진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소라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정 속으로 마지막으로 행복해하세요.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예식의 시작. 오후 3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부 소라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정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났고 그녀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주례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밝은 미래에 대한 축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 이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몇 초는 정상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데이트 사진들, 행복한 미소들, 하객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탄 투하. 스크린에는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무실. 그리고 거기서 포옹하고 있는 남녀. 바로 상진과 소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1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자막이 떴습니다. 2013년 6월 15일 윤상진 사무실 CCTV 영상.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객일 저거 뭐야? 10년 전이라고? 하객이 그때 신랑이 결혼했을 때 아니야? 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영상 담당자에게 손짓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은행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상진 비자금 계좌, 총 50억 원, 제목과 함께 수십 개의 계좌 번호와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하객 3 비자금 50억, 하객 4 이거 진짜야? 농담 아니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진의 회사 장부, 횡령 증거, 그리고 소라가 상진의 비서였을 때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혜정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직접 녹화한 메시지였습니다. 화면 속 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상진의 전 부인 이혜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윤상진은 제게도, 회사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오막 무너지는 가면 혼돈의 예식장. 영상이 끝나자 예식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상진과 소라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일 대표님, 저 비자금이 사실입니까? 기자이 불륜 관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라가 창백한 얼굴로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소라, 이거 조작이에요. 누군가 우릴 모함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혜정 조작이라고요? 그럼 경찰을 불러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전부 공개하죠. 그리고 회사 장부도 감사받으시죠.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상진이 혜정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전 아내.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상진이 소라를 밀쳤습니다. 상진, 이 여자가 다 꾸민 일이야. 비자금도 불륜도 전부 소라가 주도한 거야. 난 몰랐어. 소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진을 바라봤다. 소라 오빠,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시킨 거잖아요. 상진 닥쳐. 넌 그냥 비서였어. 내가 뭘 알았겠어.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혜정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정, 당신은 늘 그렇게 도망치잖아, 상진 씨. 사랑도, 책임도, 양심도 전부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게 당신 인생이었죠. 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정, 하지만 오늘은 도망칠 수 없어요. 경찰이 이미 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때 예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진우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체포. 경찰들이 예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진과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 윤상진 씨, 이소라 씨,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라의 손목에, 턱시도를 입은 상진의 손목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었습니다. 소라가 끌려가면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 이혜정, 당신이 다 망쳤어. 혜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정, 아니요. 당신들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상진과 소라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예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것은 흐트러진 꽃장식과 꺼지지 않은 촛불뿐이었습니다. 혜정은 예식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혜정 씨, 끝났네요. 혜정, 네, 드디어 끝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육막 사이다. 결말. 뉴스 속의 그들. 며칠 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유명 사업가 윤상진. 결혼식장에서 현장 체포.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피해액 50억 원 추정. 전 부인의 복수. 결혼식장 폭로 사건의 전말.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앵커 윤상진 대표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회사를 전면 압수수색했으며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이소라 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진과 소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악몽이 되었고 그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혜정의 집.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혜정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딸 지영이 커피를 2잔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 엄마, 뉴스 봤어요? 완전 시원하다. 그 사람들 제대로 당했네요. 혜정이 잔잔히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정 그래. 하지만 나는 시원하지 않아. 지영 네. 왜요? 복수 성공했잖아요. 혜정 복수는 증오로 시작하지만 끝은 허무함이더라.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어. 그냥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지. 혜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혜정 사람이 한 번은 무너져야 진짜 자신을 보게 되지. 나도 15년 전에 무너졌잖아. 그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 지영 그럼 엄마는 이제 뭘 하실 거예요? 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혜정 살아가는 거지 뭐. 너랑 함께.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혜정이 천천히 왼손 약지의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끼고 있던 그 반지. 이제는 빼야 할 때였습니다. 반지가 빠졌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 이제 진짜 끝났네.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혜정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며칠 후 혜정은 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우 혜정 씨 덕분에 후련했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풀린 것 같아요. 혜정 저도요. 그런데 진우 씨, 이제 우리 뭐 할 거예요? 진우 글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혜정 저도요. 사실 복수하는 동안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증오만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복수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혜정 진우 씨, 앞으로 행복하세요. 우리 둘 다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진우 혜정 씨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에필로그 자유. 1년이 지났습니다. 윤상진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소라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미래도, 사랑도. 혜정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딸 지영이 주말에는 도와주었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혜정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이제 반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혜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오늘은 내가 진짜로 자유로워진 날이다. 복수는 증오로 시작했지만 끝은 자유였다. 그날의 청첩장 덕분에 나는 드디어 과거에서 벗어났다. 일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나는 나로 돌아왔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그냥 나. 일기 앞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다. 혜정이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아름답고 자유로웠습니다. 혜정도 그렇게 자유로웠습니다. 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증오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